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왼쪽 팔이 아파오기 시작한다면 심근경색은 정말 분싸움입니다. 119가 도착하기 전 단 10초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생존을 좌우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생활연구소 한도연 박사입니다. 오늘은 30년간의 임상 경험과 국제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혼자 있을 때 첫 10초 3가지 동작과 그 다음 5분 행동 매뉴얼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잠깐 먼저 중요한 안전 고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은 교육 목적입니다. 의심 증상이 오면 반드시 119부터 신고하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기침 CPR 같은 허위 정보에 휘둘리지 마세요. 자, 그럼 먼저 심장마비 신호를 정확히 알아봅시다. 드라마에서는 으악 하면서 와르르 쓰러지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심장마비 환자의 약 70%가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증상을 경험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 가슴 증상들. 가슴 중앙에 압박감이나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마치 코끼리가 가슴을 누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타는 듯한 느낌이나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오는데 가슴 한가운데가 꽉 조이는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방사통. 왼쪽 팔로 퍼져가는 통증이 생깁니다. 특히 새끼손가락 쪽까지요. 또한 턱, 목, 어깨 등으로 퍼지는 통증이 생기고 상복부, 명치 부위에도 통증이 옵니다. 세 번째, 동반 증상들. 식은땀이 줄줄 흐르면서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불편감도 호소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극심한 피로감, 무기력증과 함께 불안감, 죽을 것 같은 공포감까지 듭니다. 제가 20년간 실제로 만난 환자분들의 표현을 들어보면 박사님, 처음엔 체했나 싶었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꽉 조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왼쪽 팔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주먹으로 꽉 쥐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식은땀이 계속 나면서 숨이 가빠지더라고요. 특히 주의할 점은 여성과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슴 통증보다는 극심한 피로감, 소화불량, 목 통증 등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60세 이후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둔해져서 약한 증상으로도 큰 심장마비일 수 있거든요. 바로 이런 신호들이 혼자 있을 때 나타난다면 첫 10초가 정말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이제 핵심 중에 핵심, 첫 10초, 3가지 동작을 말씀드릴게요. 꼭 따라해 보세요. 동작 1. 즉시 통화 3초. 스마트폰의 사이드 버튼을 연속으로 5번 누르거나 길게 누르기를 해서 긴급전화 119로 연결하세요.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다 됩니다. 연결되면 즉시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슴 통증으로 신고합니다. 혼자 있습니다. 주소는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몇 호이고 문을 열어둘게요. 절대로 직접 운전해서 병원 가려고 하지 마세요. 119가 가장 안전합니다. 동작 2. 올바른 자세 잡기 4초. 손은 119 전화 통화, 몸은 이렇게 하세요.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워서 앉으세요. 소파나 침대 등받이를 이용하면 됩니다. 꽉 끼는 옷, 벨트, 넥타이가 있다면 즉시 풀어주세요. 절대로 바닥에 완전히 눕지 마세요. 상체를 세우는 게 호흡과 혈류에 훨씬 유리합니다. 동작 3. 구조대 접근 준비 3초. 현관문 잠금을 해제하고 현관불을 켜 놓으세요. 휴대폰을 문 근처에 두고 양손을 자유롭게 만들어 두는 것도 중요해요. 이 세 동작 총 10초면 됩니다. 자, 이제 119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5가지 행동을 말씀드릴게요.
1. 아스피린 복용. 상담원 지시 시에만. 상담원이 지시하면 아스피린을 씹어서 삼키세요. 왜 씹어야 하냐고요? 씹으면 15분 이내에 혈중 농도가 올라가지만 통째로 삼키면 30분 이상 걸립니다. 15분의 차이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아스피린의 작용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방지해서 혈전이 더 커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위장관 출혈 병력이 있으신 분,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 최근 수술을 받으신 분, 의사가 금지하신 분, 이런 분들은 절대 복용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전화가 먼저, 약은 나중 원칙이에요. 2. 니트로글리세린 처방받은 분만. 평소 협심증으로 의사에게 처방받은 니트로글리세린이 있다면 안정적으로 앉은 상태에서 라벨 지시대로 복용하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늘려주는 약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수축기 혈압이 90mm 수은주 이하인 경우 금지. 최근에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약을 복용한 경우 금지. 다른 사람 약을 임의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복용법은 혀 밑에 한 알씩 넣고 5분 간격으로 최대 3번까지 가능합니다. 3. 호흡 조절로 불안 완화. 심장마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공황 상태가 됩니다. 이때 과호흡이 오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술을 오므린 채로 6초 동안 내쉬기를 반복하세요. 복식 호흡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안정되고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이건 불안감과 과호흡을 억제하는 목적이에요. 막힌 혈관을 푸는 치료는 아니지만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과 접근성 확보. 상담원에게 정확한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현관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몇 층인지 호수는 몇 호인지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세요. 애완동물이 있다면 다른 방에 격리하시고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구조대가 당황하지 않도록요. 현관 앞불을 환하게 켜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밤이라면 더욱 중요하고요. 아파트라면 경비실에도 미리 연락이 가도록 요청하세요. 5. 의료 정보 준비. 평소 복용하는 약 봉투나 질환 리스트를 손 닿는 곳에 준비해 두세요. 특히 이런 약들은 꼭 알려주셔야 해요. 혈압약, 당뇨병약, 항응고제, 콜레스테롤 약, 알레르기 정보도 중요합니다. 어떤 약이나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구조대와 의료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서 중복 검사를 피하고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금지 1. 시간 지연 행위. 가족이나 지인에게 먼저 전화하기. 샤워하거나 옷 갈아입기. 직접 운전해서 병원 가기. 모두 금지입니다. 119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금지 2. 잘못된 체위. 바닥에 완전히 누워서 잠들기. 격렬하게 움직이거나 운동하기. 이런 행동들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금지 3. 약물 오남용. 소화제나 진통제로 버티려고 하기. 이런 약들은 위험 신호를 가릴 뿐만 아니라 혈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9세 박성자님이 밤 10시경에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가슴 중앙에 압박감과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이분은 정확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첫 10초 안에 119 스피커폰 연결, 소파 등받이에 상체 세우기, 현관문 잠금 해제를 차례로 하셨고요. 상담원 지시에 따라 아스피린 162mg을 씹어서 복용하고 차분히 기다리셨어요. 8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병원에서 즉시 치료를 받으셔서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전화 먼저 행동은 간결하게였어요.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침 CPR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권고되지 않습니다. 심정지 상태에서는 기침할 수 없는 상황이고 SNS에서 떠도는 정보는 미국 심장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119 호출과 표준 처치가 정답이에요. 두 번째, 물은 마셔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질식 위험이 있고 구토할 때 흡인될 위험이 있어요. 약 복용 지시가 있으면 씹는 아스피린 우선이고요. 세 번째, 혈전 방지약을 먹고 있는데 아스피린도 먹어도 되나요? 반드시 상담원이나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세요. 출혈 위험 때문에 일괄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5분만 투자해서 준비할 수 있는 생존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1. 스마트폰 SOS 단축키 설정. 아이폰은 사이드 버튼 5번 연속 또는 길게 누르기. 안드로이드는 긴급 SOS 기능을 활성화해서 자동 119 연결과 위치 전송이 되도록 설정하세요. 2. 현관 비상정보 스티커. 혼자 거주, 반려동물 있음, 비상연락처. 이런 간단한 정보를 작은 메모로 만들어서 현관에 붙여두세요.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만요. 3. 아스피린 보관법. 119 지시가 있을 때만 복용한다는 전제하에 코팅되지 않은 일반 정제를 습기가 적은 곳에 보관하세요. 알레르기나 의사 금기 사항이 있으면 보관하지 마세요. 4. 니트로글리세린 처방받은 분들. 사용법 메모를 약통에 부착해 두세요. 혈압 낮을 때 금지. 이 같은 주의사항도 함께요. 5. 집 주소 카드 비치. 현관, 침실, 거실에 정확한 주소가 적힌 카드를 붙여두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 10초 세 동작. 119 스피커폰 연결. 상체 30에서 45도 세워 앉기. 현관문 해제. 그 다음 5분 매뉴얼. 상담원 지시 시 아스피린 씹어 복용. 처방받은 니트로글리세린 사용.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 복용 약물 리스트 준비. 절대 금지 3가지. 시간 지연. 가족 연락, 운전 등. 잘못된 자세. 완전히 눕기. 임해 약물 복용. 여러분, 심장마비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50대, 60대, 70대 모든 연령층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소중한 10초를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생존 가이드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부모님과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생명을 구하는 10초는 준비된 사람의 편이니까요. 시니어 건강생활연구소 한도연 박사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